자, 그래서 원그래프 특징 문제 쓰는 거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분하게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외워. 자, 비율은 차지한다 몇 퍼센트를. 그죠? 뭐라고 한 번만 읽어볼까? 비율은 차지한다 몇 퍼센트를. 그럼 이거 세 개의 요소로 나뉘죠. 이 세 개의 동의어만 이제 졸라게 외우면 돼요. 오케이. 간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동의어를 쌤 밑에 적어놨어. 자, 보세요. percentage accounts for, 그 다음에 10%잖아요. 그럼 이거 동의어가 쫙 있어. 자, 그게 어딨냐? 자, 뒷장에 있어, 뒷장에. 해놨어, 쌤. 자, 아까 뭐라 했죠? 비율은 뒷장에. 자, 차지한다, 대략 숫자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비율, proportion, percentage, rate, ratio, portion, volume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많이 쓰는 거, 형광펜, percentage, rate 요거 세 개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밑에 ratio나 portion, volume은 일단 알아두면 좋고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선생님 세 개밖에 없어서 뭐 세 개 돌아가면서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걸 쓰거나 모르겠다. 이거를 안 썼다. 이 6개 중에 쓴 게 없다. 그러면 감점을 심하게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막 그냥 넘버 막 이런 거 적었어. 그러면 감점이야. 자, 됐고요. 자, 동사. 자, 동사. 차지한다 동사 여러분 account for, make up, 그 다음에 occupy, 그 다음에 take 뭐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그죠? 형광펜 치고 account for, make up, occupy, 그 다음에 hold까지. 요거는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캐치하시고요. 여러분 메이크업 뒤에 그 바로 숫자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 for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메이크업 for는 뭘 보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돼요. 그냥 메이크업 10%. 그죠? 10% 헷갈리니까 좀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이제 몇 퍼센트 써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 쓸 때 그 아주 아까 55% 뭐 69%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69% 쓰기보다 일상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대략 70 정도 돼요. 거의 70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approximately 대략 그리고 roughly 이건 조금 더 많이 차이 날 때 거칠게 표현하는요 이런 것들 around, about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요. 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just above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11%다. 그러면 just above 10% 이런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just below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9%다. 그럼 just below 10% 여기 가면 9%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자 요거는 별표. 자 여기 밑에 퍼센트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 샘플 같은 거 찾아보면 per 띄고 센트라고 적혀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영국 스펠링이에요. 네, 영국 스펠링. 영국 스펠링이 그냥 그렇게 된 거고,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붙여 쓰세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펠링이 다 아메리칸 거거든요. 노스 아메리카 영어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갑자기 얘만 이렇게 띄었으면 그 성능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영어를 쓴다고 해서 감점시키는 요소는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영국을 하다, 어떨 때는 미국을 하다 이러면 약간 읽는 사람이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섞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스펠링으로 적으면 된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리딩 같은 거 풀다 보면 뭐 센터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센터? 근데 이게 영국 스펠링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은 게 여러분 이게 좁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영어가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호주나 영국의 영어들도 굉장히 메이저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 뭐 유럽이나 유럽만 가도 브리티시 영어가 원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면 좋은데 뭐 theater 이런 거 있죠. theater. 예, 극장 이런 것도 이게 브리티시 스펠링이에요. 여기.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되 여러분이 라이팅을 쓸 때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도 내가 그냥 theater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 그냥 이걸로 통일하는 게 낫다. 그죠? 요거는 영국 거, 그리고 여기는 미국 거.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거 셰익스피어가 이제 영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극이나 아니면 극장 관련된 단어들이 거의 영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로에 가면 많은 정통 있는 극장들 이름에 theater 스펠링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네, 실제로. 근데 그게 선생님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스펠링 틀리는데 스펠링 틀린 게 아니라 영국 스펠링이에요. 영국 스펠링. 호주도 그래요. 호주도 그래. 호주가 이 영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이제 스펠링을 다 쓰죠.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막 신문에 나왔던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작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건물에 조명을 쏴서 이렇게 요즘에 아트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거 되게 유명한 호주 작가가 호주의 피카소 몰라요? 호주의 피카소라고 불리는다는데 그것만 봤어. 근데 그분이 오페라 하우스에다 막 엄청 예쁘게 막 해서 폭죽 터뜨리고 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 큰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그 영국에 적혀 있는 스펠링도 전부 다 영국 걸로, 호주에 있는 것도 영국 걸로 적혀 있다는 거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영어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도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그때 말해준다. 뭐 기데이, 기데이 이렇게 기데이가 뭐야? 맨날 인사할 때 다음에 호주 가면 써봐. 기데이 이렇게 굿데이. 기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데이. 기데이 이렇게 기데이. 뭔 소리죠? 아무튼 그렇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화장실 루. Where is the loo? 들어봤나요? 네. 실제로 쓰던가요? 네. 그래서 렉시스 일할 때 대부분 다 호주 사람이었어. 그래서 버스 거기서 오신 분 많았는데 진짜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루. 아무튼 저는 선생님은 미국만 갔다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해는 안 됐어요. 잘. 아무튼 신기하네요. 루. Where is the loo? 이렇게 하면 토일렛도 이상한데 선생님이 듣기에는 토일렛도 영국에서 이제 Where is the toilet?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토일렛이라고 하면 그 변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레스트룸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영어다. 자 그리고 proper 이 밑에 이제 예시로.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동의어를 활용해서 이제 문장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 proportion,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오후 항목 이렇게 쓰면 돼요. 오후 항목. 여기서 항목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뭐의 항목은 차지했다 얼마를 roughly 30% 하면 이제 거의 30% 이렇게 보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그래프 펴놓고 그래프 보면서 이거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사이트에다가 저걸 해놨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여러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씩 라이팅은 그냥 수업 다 듣고 몰빵 때려서 여러분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을 때마다 오늘 파이차트 했잖아.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파이차트 하면서 이제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연습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 사이트에 이제 쉴드라이트에 들어오면 선생님 얼굴이 근데 아무튼 여기 여기 기출 예상 문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팅 있죠? 라이팅을 누르세요. 라이팅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태스크 1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태스크 1 그래서 원그래프 여기 파이차트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이걸 눌러.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링크가 되게 해놨어요. 그럼 이게 나왔죠? 그럼 이걸 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책을 펴. 여기 책을 옆에다 펴.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죠? 이렇게 옆에 펴.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걸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proportion of petrol. 그죠? account, 이 과거니까 accounted, 95년이니까, 그죠? accounted for roughly 몇 퍼센트? 30%. 각본 없는 드라마. 30%. 봤어? 그냥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거야. 30%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면 시험장에서 이 내용은 계속 바뀌어. 내용은 바뀌어도 쓰는 거는 똑같아. 오케이?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바로 이게 스킬이에요, 이게 스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베리에이션을 선생님이 좀 밑에 적어놓은 거고, 넘어갑니다. 다음 장 가시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그 106페이지 보시면, 메인 피처의 의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안 읽어도 된다고 이 밑에 설명 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메인 피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선생님이 아까 안 읽어도 된다고 했던 그 설명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인포메이션 서머라이즈를 하고 여러분 리포팅 해라 메인 피처를 리포팅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주된 특징을 보고를 하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린지 주된 특징이 뭔지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이 여기 뒤에다가 주된 특징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여러분 이제 체크리스트. 이게 아까 했던 거야. 이거 그냥 한번 체크만 해보면 돼요. 주된 특징은, 그래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 그죠? 그런 것들, 토픽 같은 거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야, 그 그래프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주된 특징을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해체해주면 되고, 뭐 카테고리가 뭔가, 그러니까 아까 그 나와있던 거 무슨 목적이니까 아까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뭐 히팅 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런 그걸 범주라고 하는데 그 범주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왜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래프 그 숫자의 의미를 쓸 수가 있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건 그냥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고 어디가 제일 작은가, 그죠?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작은 거는 별로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못 썼어요, 그러면 작은 걸 버려야 돼요. 오케이? 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이즈가 비슷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오면 이게 너무 쓸량이 많아서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150자에 어떻게 줄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 150자니까 시험장에서 한 200자 정도까지 써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점수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 추천은 150자에서 한 200자 사이, 그래서 180자나 이런 데가 딱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200자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어디를 뺄까를 고민하는 그래프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런 정도로 실력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비슷한 거를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뒤에 가서 이제 바짝 탈 때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슷한 거는 한 번씩 눈여겨서 봐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체하시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굿 패스, 그죠? 다음. 자, 그럼 다 왔어요, 여러분. 자, 비율을 좀 더 어렵게 써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를 좀 올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비율을, 이제 비율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숫자를 그냥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분수로 나타내면 훨씬 더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 6.5 이상을 노리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 동사 다 틀렸는데, 여러분 그냥 뒤쪽에 분수 하나 썼다고 갑자기 높은 점수 주지 않아요. 이건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IELTS가 이해가 안 되면 인간사의 어떤 상식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 상식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의 랭귀지 스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 6.0 정도의 답안을 썼어. 주어 동사도 다 이해가 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분수를 몇 개 써주면 그게 6.5로 만드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주어 동사 다 틀리고 동의어도 하나도 외우지 않았는데 어카운트 4의 동의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만 쓴다고 해서 고득점을 주진 않아요. 그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몇 개만, 요거 3분의 1을 형광 배칠게요. 이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33.33333%. 그죠? 네, 이런 것들을 3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3분의 1이 항상 기준이야. 머릿속에 3분의 1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자, 1, 2, 3, 4 있죠? 1, 2, 3, 4 있죠? 이렇게 그냥 원래 숫자 쓸 때 1, 2, 3, 4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숫자라 그래서 기수라고 해요. 기수. 오케이? 기본 숫자, 이건 말은 몰라도 돼. 근데 아무튼 1, 2, 3, 4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하이픈을 해. 하이픈을 안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뭐 GMAT 시험이나 뭐 이런 수학 시험에서 이걸 읽으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원래. 여기 정식으로는. 근데 이걸 빼더라도 틀린 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 third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그냥 하이픈 안 해도 뭐 괜찮기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first, 그죠? third 이렇게 들어가는데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서수라고 해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기수 하이픈 서수가 분수를 쓰는 표기법이에요. 오케이? 이건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기수, 서수 이런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외우는 게 뭐냐면 3분의 1이 영어로 뭐라고요? 1/3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다른 것들도 그냥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도 선생님 경험상 3분의 1이 쓸 일이 가장 많다. 네. 오케이? 그래서 뭐 30%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열심히 이제 그 영작 연습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roughly 1/3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죠. 네. 아, 이분이 굉장히 비율을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뭐 3/4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만 두세요. 자, 왼쪽, 그러니까 분자 있죠. 분자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2 포함, 2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 S를 붙여야 돼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이디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영원히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요거 2/5도 이것도 한번 배칠게요. 자,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 40%. 여러분 이거는 약이 아니라 딱 40%예요. 그러니까 딱 40%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2 이상이니까 fifths, 그죠? 마지막 S.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게 리스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데 발음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캐치하시면 되겠죠. 3분의 1을 답으로 적으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제 리스닝에 가끔 분수가 나와요. 듣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밑에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 외우면 돼 그냥.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놨어. 자, 보세요. 20% 이거 잘 나와요. 이거 5분의 1 20%. 그래서 당연한 거죠. 여기 아까 쿼터 25%.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되고 80%를 뭐 4/5로 바꿀 필요는 없어.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잘 나온다고 했던 30%, 그죠? 그래서 just less than a third, 그죠?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써볼만 하죠. a tenth, 그죠? 이렇게 해서 10분의 1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40%, 이거 그 정도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써도 돼요. 틀린 건 아니니까. 자, 잘 외웠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다음 자, 이제 스텝 6 됐어요. 이제 오버로드를 패러프레이징 해라. 그래서 이제 결론까지 온 거예요. 컨클루전에, 이제 컨클루전이 뭐냐? 그럼 선생님 뭐, 아까 컨클루전 쓰는 게 좋다고만 해놓고, 그럼 뭘 써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이 뭘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자, 보세요. 밑에 이제 네모 박스를 보면, 자, 여러분 컨클루전은 in summary,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in summary. 이걸로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1의 태스크 1의 이제 이그제미너들 좀 믿을만한 크레디빌리티가 있는 이그제미너들의 샘플들을 보면 태스크 1 컨클루전은 보통 요약하면으로 시작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에세이에 가서는 웬만하면 in 컨클루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웬만하면 그냥 요약하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약간 아까 우리가 적었던 overall이라는 말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해줬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뭐 내 의견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요약을 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오케이. 작은 차이지만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오버뷰에 썼던 걸 패러프레이징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한다는 건 동의어를 바꾸거나 우리 리딩 리스닝 때 배운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적어두세요. 자, 패러프레이징 한다는 건 동의어를 바꿔주거나 뭐 아까 largest라고 썼으면 biggest라고 쓰고, 그죠? 동의어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상세하게, 살짝 상세하게, 너무 상세하면 안 돼요. 약간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약간 구체적. 괜찮죠? 그냥 아까는 뭐 이거는 제일 크고 이건 제일 작았어요 이렇게만 했다면 밑에 와서는 뭐 이거 얘네 둘 다 비슷한 항목으로 제일 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짝만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숫자를 쓰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것만 적으세요. 오버뷰나 지금 이제 오버뷰를 패러프레이징 한다 그랬잖아요. 오버뷰와 컨클루전은 바디랑 뭐가 차이냐면 여기는 숫자를 안 쓴다는 게 차이예요. 숫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제일 큰 항목을 쓰는 건 바디에도 쓰잖아요. 근데 큰 항목을 쓸 때도 바디에는 55%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오버뷰나 컨클루전에 그 항목을 설명할 때는 그냥 얘네가 제일 유명해요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굿? 다음 장. 자, 마지막에 자신의 글을 점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점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피드백을 여러분 받으시면 제일 좋고, 근데 피드백까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해주면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인트로에 내가 정확하게 이걸 썼냐, 인트로를 썼냐, 오버뷰 썼냐.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 굳이 체크를 안 해도 여러분 그냥 보고 선생님 말한 대로 스킬대로만 썼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이걸,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썼다 그럴 때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밑에 뭐 이런 거 뭐 좀 내가 뭐 수동태 표현을 잘못 쓴 건 없는지 아니면 뭐 비교 문장을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건 여러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그냥 요거는 읽어두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스킬을 넣으세요. 앞쪽에서 배웠던 스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템플릿 요거 하나 나왔어요. 요거 템플릿. 그래서 이제 8번 여기 스텝 8이거든요. 이제 109페이지 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템플릿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앞쪽에도 선생님이 잘 쓰는 표현들을 모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이제 수업 끝나고 그럼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선생님 말한 대로 이제 기출로 한번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 뭘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겠지만 무슨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좀 있어 보이는지 이런 게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운 기본적인 표현들로 한번 쭉 쓰고 나다 보면 여러분이 한 3번, 4번 정도 연습하면 원그래프를 쓸 때 거의 비슷한 걸 여러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냥 계속 비슷한 표현만 쓰는구나. 근데 그럴 때
한두 문장 정도만 조금 선생님이 준 템플릿에서 업그레이드만 시켜도 아까 그 looking from an overall perspective 있죠? 그런 거 한두 개만 들어가도 글이 확 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이 우리 스피킹 때도 말했지만 한두 개씩 내추럴한 표현들이 나올 때 원어민이 7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6.5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6.5나 7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템플릿에서 고급진 표현들을 뽑아서 이건 이제 내추럴하고 좀 아카데믹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피킹 때랑 좀 다른 건 라이팅하고 스피킹이랑 좀 다른 건 라이팅은 어렵게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근데 스피킹은 너무 어렵게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네, 여기는 오히려 여러분이 끝까지 좀 보캐블러리를 좀 땡겨줄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아놨어요. 자, 보세요. 자, 근데 앞쪽에 스킬이 있어야 이거 템플릿도 쓰는 게. 자, 여기 1번 토픽하고 오버뷰를 했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 혼자서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그제미너들의 샘플들을 아주 선생님이 긴밀하게 애널라이즈를 해서 그 아까 스킬이 나온 거랬잖아요. 그 샘플들, 선생님이 분석을 했던 샘플들에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건 빼고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게 옆에 이제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 뺀 거예요, 템플릿이. 그래서 토픽이나 오별부 문장을 쓸 때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들을 많이 썼냐 이걸 저희가 나타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만 가져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frequency라는 걸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뽑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자, 근데 1번은 너무 쉽고 자 밑에 보면 그 1번에 해당하는 문장만 여기서 다 모아놓은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여기 이 토픽하고 오버뷰 있죠? 이거에 해당하는 그 원어민들 샘플만 쭉 모아놓은 거야 밑에. 여러분 골라서 잡으면 돼. 골라 잡아 쓰면 돼. 그 밑에 보면 봐봐요. 자, 파이 차트 이거 S 같은 것도 파악하고 represent라고 썼죠? 그럼 이런 거는 어렵거든. 이런 건 그냥 번역해서 나오긴 힘들어. 이걸 보고 내가 the pie chart represent 이걸 그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암기를 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냥 여러분이 이 그래프는 말한다를 번역을 해서 represent가 나오기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근데 쓰면 일단 득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봐봐요. It should be noted that 이런 거. 이런 걸 외우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것처럼 뭐 이런 점이 중요하다, 뭐 오버롤 뭐 이런 거 외워서 그냥 쓰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써 시험장에서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should be noted that을 오버롤 뒤에다 넣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오버롤 쓰고 콤마 찍고 이 should be noted that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오버롤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친구가 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뒤에 나오네요 오버롤은. 근데 이렇게 써주면 원어민이 느끼기에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이 친구는 자연스러운 표현 썼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피겨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캐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2번 바디 문장 연습 여기 밑에. 그래서 이제 그 바디 문장 쓸 때도 선생님이 여기다 뽑아놨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여러분 필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 좀 뽑아다가 여러분 글에다가 좀 넣어주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런 거 second most popular 이런 것들. 그래서 second most popular purpose 이런 것들 그리고 쓰고 그 다음에 뭐 in England 이렇게 하고 it was actually 이거 시제 같은 것만 바꿔주면 돼요. was actually 그 heating the room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들만 좀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굿!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유지 씨가 말한 대로 이거 라이팅 같은 거 준비, 다음 장에 이제 컨클루전도 있거든요. 근데 라이팅 같은 거 준비할 때 이렇게 급하게 일하시면서 막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급하게 내가 뭐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IELTS를 준비할 때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요 템플릿들만 이용해서 7 이상 받은 사람도 있어.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근데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막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짧게 할 때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팅이 된다는 전제하에 유시를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만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한번 써보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쭉쭉쭉 넣어가지고 높은 점수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점수 받으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컨클루전 선생님 말했잖아. 여기 여러분 112페이지 보면
여기 그 in summary 이게 이제 원어민들 것을 뽑은 거거든. 선생님이 그냥 막 무작위로 선생님 막 갖다 가져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 it can be said that 하고 여기 뒤에 들어가죠. 문장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summary 여기도 summary 여기 to conclude 정도. 근데 in conclusion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그런 건 이제 피드백을 안 주는 겁니다. 거기서 in summary 같은 걸 써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굿. 그렇게만 해주고요. 됐죠, 그죠? 괜찮죠? 패스. 그 다음에 막대그래프. 끝났어. 원그래프. 자, 오늘 처음으로 테스트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이제 원그래프까지 할 건데 막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원그래프 할 건데 한번 그래프 분석을 그 150자를 쓰는 걸 쭉 한번 가봤어요. 그죠? 스텝 A까지. 유주 씨가 좀 어땠나요? 어떻게 느꼈어요? 좀 끝까지 가보니까. 오히려 바디보다는 오버뷰랑 오버뷰가 어려울 것 같아. 오버뷰가 어려울 것 같아? 오버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왜? 이유는 뭐야? Why? 요약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약하는 게? 근데 너무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어. 그냥 당연히 뭐 히팅룸이 맞아. 히팅룸, 호주나 플라이언스. 진짜 거기서 요약하고 있으면 안 돼, 시험장에서. 그렇게 20분 안에 못 써. 진짜로. 정말 요약하면 안 돼. 여러분, 논술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투는 해야 돼. 투는 에세이를 쓸 때는 여러 의견을 쓰는 거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 투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뭘 쓸지 거기 가서 쓴 거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요약을 해야 돼. 맞아 거. 얘는 아니야. 얘는 시험장에서 여러분 거기 있는 걸 요약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포인트를 알려준 거야. 그렇지. 무조건 파이 차트는 비리스트로 가라. 라르지스트로 가라. 그 비율로 가라. 네, 그죠? 그렇게 가는 게 그런 고민을 덜어주려고 가는 거지.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150자 쓰고 이 숫자들을 요약을 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쓸 때 표현만 인서머리라고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요약을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바꿔 쓰면 돼. 네. 또 딴 건 오버뷰가 어려울 것 같았고 또 딴 건 아주 요약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뭔가 이런 거잖아요. 위에서 뭐 연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 히팅룸이고 그리고 and 호주는 어플라이언스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디에서 하나 둘셋 내보다가 또 하나 둘셋 내보다가 맞아. 근데 in summary 하고 나서 거기다 뭘 써? 네, 딱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호주랑 영국은 뭐 반대다 뭐 이런 걸 써야 자, 근데 그게 이제 거기가 좀 어려웠구나. 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여기 봐봐요. 여기 어디야? 여기 101페이지. 근데 이거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게 뒤에서도 계속 같은 식으로 반복돼. 그러니까 아까 유형이 한 7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야. 보면 이 오버뷰에 쓰는 게 선생님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라인 그래프도 배울 건데 라인 그래프는 여기 무조건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원 그래프는 비율을 보는 게 포인트지만 얘는 무조건 시간 변화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거 말고는 오버뷰가 없어. 다른 거 쓰면 안 돼. 여기가 제일 고점이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야. 그 라인 그래프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포인트를 아니까 그것만 적고 오버뷰가 거의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그래프들도 다 그 픽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만 알면 얘는 그냥 어차피 얘를 다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어휘력 싸움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덜 된다 보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컨클루전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니야. 이 그래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여기 오버뷰가 이미 전체적인 걸 쓰는 거랬잖아. 근데 그 전체적인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 그걸 여기다 쓴 거기 때문에 이 내용 바깥의 걸 쓸 필요가 없어. 다 아우르려고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 근데 이제 아주 어렵게 들어가면 그냥 정말 진짜 너무 나이브하게 여기 컨클루전이니까 나도 여기 요약해야 돼 이렇게 쓰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어느 부분에서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너무나 20분 안에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개의 베럴리 찰지가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컨클루전을 들어가는 거. 적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베를린 찰지가 두 나라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맞아. 맞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걸 쓰고 있어. 그걸 쓰는 대부분 다 그걸 쓰고 있어.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선생님 말했잖아. 아까 이거 바디를 쓸 때도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 고민할 게 없잖아. 그럼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랭귀지 시험이잖아. 우리는 시험장에서 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한 대로 포맷을 제가 만약에 거의 손에 익어가지고 시험장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시험장에서 뭘 고민하는 거죠? 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랭귀지. 정답. 자, 그런 의미에서 어카운트 포의 동의어 5개만 말해. 차지하다 동의어 빨리 5개만 말해. Wake up. Wake up. Occupy. Occupy. Hold. Hold. 자, Take. take. 하나만 더. K로 시작해. Keep. keep.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시험장에서 포인트지. 그 형식으로 뭐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그걸 하는 거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게 선생님이 스킬을 갖고 시험을 보는 사람과 그냥 막 그 갖다 돌진으로 그냥 시험을 보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근데 스킬이 있으면 나머지 고민할 건 여러분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오로지 보캐블러리랑 그래머만 신경 쓰면서 풀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괜찮죠? 네, 그렇게 하면 보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시면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 자, 요걸로 한번 선생님한테 유씨가 설명을 해봐. 이거 우리가 우리 리딩 리스닝도 끝나면 이렇게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봐. 네. 한번 설명해봐. 어떻게 쓰겠다. 내가 글쓰기 전략을 한번 쫙쫙 설명해봐. 인트로부터. 일단 인트로. 어떻게 해? 인트로. 지금 원래 이게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문장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 에너지 생산을 1995년과 2005년에 대한 비교표를 나타내고 있다. 오케이. 잉글랜드라고 해. 잉글랜드에서 이거 한다. 나타낸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토픽 쓰고. 토픽 쓰고. 오버뷰. 오버뷰에서 가장 큰 부분. 그렇죠. 뭐야? 뭐야? 이쪽부터 일단. 네. 어디가 제일 커? 1995년에는 뭐야? 다 비슷해. 그걸 쓰는 거야. 아니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커? 다 비슷하네. 엄청 비슷하네. 네. 그럼 그걸 써 그냥. 콜이 가장 크다. 크다. 혹은 다 거의 비슷하. 다 30%니까? 네. 콜, 가스, 페트롤. 그렇지. 가스 페트롤 세 개가 높은 비율을 차지. 그렇죠.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 여기는 어때?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는 얘는 두 개만 뽑아보자. 두 개. 코어랑 가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높은 비율 차지. 됐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끝나고 한 줄 띄고 바디 내려왔어. 그럼 바디 어떻게 잡을 거야? 바디 몇 개로 잡아? 일단 1995년. 먼저 1995년 그래프를 보자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붙었어? 첫 번째 문장 뭐예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누구 항목 골라야지. 하나 써야지 문장으로. 콜. 숫자로 골라봐. 숫자 몇을 29.8. 29.80부터 쓰는 거야. 29.80부터. 그럼 러플리라고 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뒤에 분수로 대략 33%다. 뭐 어떻게 분수 어떻게 33%? A third. 굿. 그렇게 그런 건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건 시험장이죠. 여기는 a third 할까? a third 했으니까 여기는 just below 해야 되겠다. 여기는 just around 30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6.5가 빨리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네, 됐죠? 그러면 얘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은 안 써도 돼. 감정 안 당해. 오케이? 근데 뭐 써도 상관없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부터?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2005년 그래프를 보자. 하고 1번 첫 번째 숫자. 30.93. 그렇죠. 그 다음 3.31. 3.31. 페트로, 뉴클리어, others.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코어 이거 30.93을 설명할 때 네. 문장이 어떻게 돼? 주어를 뭘 써야 돼? 비율이 Proportion. the proportion 항목 of core. 그 다음에 차지한다? accounted for 30%. 그냥 30 말고 Roughly 30%. 그 roughly 30%, around 30%, 그 다음 끝. in 2005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앞쪽에 뭐 그래프 2005년 본다고 했으니까 안 써도 되고. 네. 그죠? 됐죠? 그게 다예요. 그죠? 그리고 이 뒤에 가스를 쓸 때 얘랑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다.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안에서 비교한다는 거지. 얘네들끼리 막 하지 말고 뒤죽박죽
짜준 프레임을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 혼란해서 시작해. 아까처럼 막 이런 거 설명하고 있어. others가 얘네가 10 이하야 막 이런 거 쓰고 있어. 그게 그래프의 목적이 아닌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럼 됐어. 여기까지 썼다고 해. 2005년까지 썼어. 그럼 한 줄 띄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에 어떻게 시작해? In summary. 그렇죠. 그 다음에 in summary 아까 오버뷰 뭐 썼지? 요거 3개, 2개 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도 또 3개. 정답. 그러면 이제 밑에 오버뷰를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니까 아까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요거 3개 비슷하고 얘네 둘이 거의 차지해 이렇게 했다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지. 뭐 그렇게 또 그냥 단어만 봐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코얼이랑 가스는 양쪽 다 되게 뭐 많이 썼어. 근데 뭐 조금 95년에 옛날에 이제 페트롤리움을 많이 썼고 지금은 많이 좀 2005년에는 줄었어. 석유를 좀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굿.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동으로 이 그래프 간의 의미를 쓰게 돼 있어. 지금 선생님이 쓴 말이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쓴 말을 생각해 보면 95년도에 코얼이나 가스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많이 썼다는 거야. 오히려 더 증가했어. 근데 얘는 줄고 있죠, 페트롤리움은. 그게 이 그래프의 핵심이야. 이 그래프를 처음에 이걸 이렇게 95년도, 2005년으로 바꾼 사람의 목적은 비교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거에 포인트를 잘못 꽂히면 숫자를 의미를 설명하다가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얘네들을 막 내가 이렇게 어떤 막 조작을 해가 내가 막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이 숫자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오버롤에서. 굿!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거는 팁 있어요? 어떤 거? Let's see what 1995 first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1995년도를 먼저 보자. 이 문장. 야, 그거는, 그것도 알려주냐. 그거는, 여러분 한쪽에 적어놓을까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 101페이지에 적을까? 101페이지에? 여기 2번, 3번 앞에? 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자, looking at, 이렇게 하면 돼요. looking at the first graph, 이렇게 하면 돼. graph. 콤마 찍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first 대신에 뭐 1995년도 그러면 1995 이렇게 하면 돼. 굿? 네. 그 다음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예전에 배운 거 알죠? 그죠? looking at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t is로 시작하는 게 좋아. 네. it is 뭐 clear that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 it을 안 쓰면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 주어랑 얘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라이팅에서 그런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막 갑자기 I라고 쓰면 이상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it is clear 이거까지 같이 외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ooking at the first graph, it is clear that 해볼까? Looking at the first graph, it is clear that. 그렇게만 해주면 돼. 오케이. It is clear that 하고 core 그렇죠. is. 첫 번째 숫자, 첫 숫자 쓰면 돼. 30%. 그렇죠. 아까 그 30% 그 core 쓰면 돼.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줘. regarding이 about하고 똑같아. about 그 graph. regarding the first graph 이렇게. regarding the first graph. 오케이? 네. first graph. 그리고 당연히 regarding이 되니까 about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래서 about the first graph 하고 콤마 찍고 가면 돼. 근데 about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주어 아무거나 써도 돼. 네. the percentage of 뭐 이렇게 core 이렇게 나와도 돼. 상관없어. good? 네. about the first graph 이렇게 하면 good?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looking at the second graph. 그렇죠. 그것만 갖다 가지고 써주면 돼.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in the first graph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어. 틀린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이 단락은 이거 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네. looking at이. 근데 막 아까 그래서 그 let's를 쓰면서 말한 거구나. 네. let's 이건 좀 이상해요. 아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게 부어치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부어치가 조금 약간 어색하고 looking at 이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굿.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게 이거는 뒤에도 다 똑같아. 뒤에 그래프 쓸 때도 다 달랑 나눠야 되니까 그때 다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아마 뒤쪽에 선생님이 아마 그 바 그래프인가 뭐 할 때 넣었을 거예요. 동의어 있어요. 나오는데 이제 미리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이제 숙제로 나머지 이제 타이틀도 한번 써보세요. 그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고생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